안녕하십니까. 향군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9 제작사 한화디펜스는 2월 1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이집트 국방부와 2조 원대 사상 최대 규모의 K9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도에 연이은 자주포 수출 성사로서 이집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9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K9 자주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디펜스 등이 설계 단계부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리 육군의 주요 무기체계로 155mm 구경의 8m 길이에서 발사되는 포탄의 사거리는 40km에 이릅니다. 방사청은 이번 수출 계약은 양국 간 10여 년간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특히 LCC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열린 이집트 방산 전시회 때 자주포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는 관심을 보였고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이집트 방문 시 정상회담을 통해 K9 자주포 수출 등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날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맞춰 이집트 국방부와 양국 간 국방연구개발협력 및 방산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각각 체결했습니다. 방사청장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현지화 생산협력, 범정부적 협력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호놀룰루에서 노기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12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역시 호놀룰루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 고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의 북핵 수석대표와 외교장관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은 올해 들어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엄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괌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중국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동맹국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하와이 3국 회동도 이 같은 미국의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3국은 북핵 대표회동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3국의 협력의 중요성과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 방안,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등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북 조치에 대한 국가 간 눈높이가 다르고 한국의 대선과 미국의 중간선거 등 정치 일정으로 이번 3국 회동에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최종의 공수부대와 스트라이커 부대로 구성된 미군 3,000명을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미군 기지에 배치된 1,000여 명의 스트라이커 부대를 루마니아로 이동시키고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레그에 주둔 중인 제82 공수사단 등 2,000명 중 폴란드에 1,700명, 독일로 300명을 이동한다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이 3,000명의 병력 배치를 완료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에 배치된 미군은 4만 5천 명이 되며 4만 명의 나토 신속대응군이 가동되면 우크라이나 접경 병력은 9만여 명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한 13만여 명과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총구를 직접 겨누는 본격적인 무력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터키 정상과 잇따라 만나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어 그 귀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가 6월 6일부터 7일까지 만수당 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과거 2019년 4월과 2021년 9월 등 참석 시전연설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으며 올해 들어 7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다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이어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대내외에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불참한 가운데 대외 메시지도 없었으며 불참을 비롯해 대남 및 대미 분야와 관련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해 사전에 예고했던 대로 지난해 사업 정형과 국가 예상 집행 결산, 올해 과업과 국가 예산이 안건으로 올라와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내치와 관련해 그간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외치와 관련해선 그동안 공식적, 공개적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올림픽 성공을 축원한 상황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자극적인 대외 메시지 발신을 통해 불필요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자제하려는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숨고르기 후 오는 16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경축하기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열병식 등 다양한 내부 결속 행사와 김정은의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월 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와 상륙함 등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2대가 벨라루스 상공에서 4시간 동안 순찰 임무를 수행했고 해군은 지중해 훈련을 이유로 2008년 그루지아 침공 때 동원됐던 대형 상륙함 6척을 흑해로 보내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지상군을 비롯해 해군 공군 병력 13만여 명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북쪽과 남쪽, 동쪽을 포위한 상황으로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벨라루스 파견부대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0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 후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며 서방 국가들이 제기하는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 등에서는 기존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더 가까이 전진 배치된 모습이 포착돼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훈련 일정과 베이징 올림픽 폐막 등을 고려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